또 섬유근육통은 통증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대부분 동반하고요. 또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만성 피로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 없이 전신이 아프고 통증 때문에 이런저런 검사를 해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섬유근육통인데요. 섬유근육통을 앓는 환자분들은 섬유근육통이라고 막상 진단을 받는데도 평균적으로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고요. 또 많은 병원을 가보고 오랜 시간이 지나 진단을 받아도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환입니다. 섬유근육통은 자율신경 실조증과 유사한 점이 꽤 많아요. 오늘은 이 섬유근육통이란 어떤 질환이고 왜 생기는지, 그리고 자율신경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은 만성적인 통증 증후군의 일종입니다. 전신에 걸쳐 광범위한 통증과 압통을 유발하는데요. 여기서 증후군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원인과 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막통통 증후군, 대사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은 통증이라는 증상이 명백히 발생하지만 그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요. 또 완치되는 치료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 대신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섬유근육통이 무슨 뜻인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섬유라는 말은 인대, 힘줄, 근막과 같은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잇는 조직이고요. 힘줄은 근육과 뼈를 잇습니다. 또 근막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껍질 조직이에요. 근육이라는 말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통은 통증을 의미하겠죠. 즉 섬유근육통이란 이런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과 근육에 발생하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섬유와 근육은 인체 전신에 분포할 뿐만 아니라 그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의 증상은 전신이 다 아픈 것이 특징이에요. 섬유는 신경과 내장에도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장기 통증, 또 신경의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은 전체 인구의 2에서 4%가 진단받는 질환으로 생각보다 흔한 병입니다. 물론 섬유근육통이라고 진단받으신 분들이 막상 내원하시면 검사를 진행해보니 다른 질환일 경우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오진되는 경우는 근막통통 증후군이나 류마티스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섬유근육통이 MRI나 CT 등의 영상 촬영으로 진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증 지수, 신체 증상, 또 의사와 환자 간의 자세한 문진 과정을 거치고요. 다른 통증 질환들을 모두 배제하고 난 후에 비로소 섬유근육통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도 마찬가지로 마땅한 검사 방법이 없는데요. 이 역시 섬유근육통과 유사한 부분이에요. 또 섬유근육통은 통증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대부분 동반하고요. 또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만성 피로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선 안 그래도 전신이 두드려 맞은 듯이 아픈데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거기다가 우울 증상까지 생기니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소화계, 순환계, 신경계 등 전반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 역시 자율신경 실조증과 유사합니다. 섬유근육통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경로에 이상이 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즉, 통증에 대한 뇌의 민감도가 높아져서 다른 일반인 분들은 통증이라고 느끼지 않을 만한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인 거죠. 실제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뇌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 성장호르몬 분비의 감소, 또 스트레스에 대한 부신피질 호르몬 반응의 감소가 나타나고 자율신경의 기능 부전이 나타납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요. 나이는 30대에서 50대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족 중에 섬유근육통 환자분이 있다면 유전적으로 섬유근통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증상을 보면 자율신경 실조증과 아주 비슷한 점이 많죠. 그래서 자율신경과 섬유근통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몸의 신경계는 크게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말초신경의 일종인 교감신경의 항진이 지속되다 보면 중추신경계도 마찬가지로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뇌하수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전신 증상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사들마다 의견차가 좀 있긴 한데 자율신경 실조증 범주에 섬유근육통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둘은 치료 방법이 비슷한 것이죠. 실제로 섬유근육통이 있는 분들은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치료 시에도 통증과 자율신경을 중심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보통 소염진통제, 그리고 흥분된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를 많이 사용하고요. 또 기타로 주사치료나 수액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치료가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걸로는 모든 환자분들의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또 약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약을 끊고 나면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한의학에서는 섬유근육통을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침치료를 시행하고요. 자율신경이 분포하는 척추 분절에는 약침치료를, 그리고 떨어진 면역계와 자율신경을 회복시키는 한약치료를 시행합니다. 섬유근육통의 치료 방법은 굉장히 복잡한데 환자분마다 원인과 증상이 모두 다양해서 1대1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 치료에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섬유근육통으로 오시는 환자분들께 최대한 많이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과 잘 맞을 것 같고 또 장기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또 하나 강구하시는 점이 있는데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제가 본 많은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자세가 구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일명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죠. 자세와 자율신경이 무슨 관계냐고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척추에서 나오는데요.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 척추를 지나가는 자율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염증이 발생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에 많이 분포하는 교감신경이 자극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중추신경계도 함께 예민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른 자세를 하는 것도 섬유근육통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통이 있거나 팔과 손가락이 저리고 아픈 분들은 주로 경추가 틀어진 경우가 많고요. 호흡이 곤란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아픈 분들은 흉추 문제가 많습니다. 또 다리가 아프고 붓고 혹은 저리거나 변비, 설사 등 비뇨생식기계 증상이 있는 분들은 요추와 골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북목을 교정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섬유근육통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나 생활관리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피시였습니다.